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종의 아들 중에 단종과 가장 가까웠던 후원자는 금성대군이었다. 단종이 즉위했을 때 그는 형인 수양대군과 함께 좌우에서 포필할 것을 약속했다. 수양대군이 정권 탈취 약심을 가지고 있던 고명 대신들을 제거하는 계유정난을 일으키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으니 당열을 키웠다는 모반의 혐의를 씌워져 싸경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경기도 강주로 입예되었으나 수양이 단종에게 선양을 받아내 왕좌에 올랐을 때였다. 그러던 중 세조 제2년 성상문과 박평영 등이 당종 보기를 꾀하려다 처형당했으며 상황이 노상군으로 광봉되어 영홀로 유발되었을 적에 금선대군 또한 경상도 숭흥에 유배지로 옮겨졌으니 이것을 화를 키우고 말았다. 그가 입은 화에 대해 회동야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조 3년 정춘년에 금성대군 유가 수능부사 이보은과 더불어 거사를 꾀하다가 얼마 안 되어 발각되었다. 종친과 대신간의 대간의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여러 번 청하니 유에게는 사사를 명하였고 한남구 어와 영푼군 전은 영양군 정종 등을 모두 극변에 안치하여 공고하였다. 처음에 금성대군 유가 순능에 이르러 매양 이보은과 함께 만나기만 하면 간계하여 눈물을 흘려 보험의 마음을 얻었는데 일선에는 산호갓을 끈을 주고서 거사를 꾀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비밀리에 남쪽 기사들과 결탁하여 노산을 복위시킬 계획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좌우를 물리치고 이보음을 불러 경문을 초하게 하였으니 후세에 한 구절만 알려진 그 경문에는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명하니 누가 감히 쫓지 않으리라 하고 했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다. 김성대군 유가 안동옥에 갇혔을 때 하루는 알몸으로 빠져나가니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금부도사 부사가 놀라에 들어와 종을 울리고 사람을 동원하여 수색하였더니 한참 만에 밖에서 웃으며 들어와 말하기를 너희들이 수가 많으나 내가 만일 도망한다면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편하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란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죽음을 앞을 두고 의관을 정지하고 골상에 걸터앉으니 군부도사가 말하기를 전폐에 절을 해야 한다 하고는 서쪽으로 향해 절을 하게 하였다. 이에 유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은 영월에 계시다 하고는 드디어 북으로 향하여 통곡하고 사배를 하고 죽음을 당하니 여러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금성대군이 죽고 얼마 안 되어 자천성 신숙주가 홀로 아뢰기를 작년에 이기의 무리가 노산을 복위시킨다는 명목으로 모의하였고 지금은 금성류가 또한 노산과 영을 꾀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니 노산을 편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지라 세조가 이르기를 의정부에서 반드시 다시 와서 청할 것이니 그때 의논하여 시행하자 하였더니 조금 있다가 영의정, 정인지, 자의정, 정창송, 이조판서 한 명의 등이 신투수와 함께 아뢰기를 노산이 반역의 주인이 되었으니 편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이에 세조가 이르기를 노산은 이미 군으로 강봉되었으니 패하여 서인을 만드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양평대군 이제 또한 소를 올려 아뢰기를 전날 간용의 변이 노산이 참여하여 종사를 득죄하였고 유가 군사를 든 모반을 정차 노산을 끼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였으니 죄악을 차고 넘쳐 천지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의로 결단하여
법을 집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통칭부와 의정부는 물론 추능부, 육조까지 합세하여 모든 신하들이 노상군이 동사를 득자하였으므로 그니를 어렵게 말하는 자는 모두 노선의 구슬을 삼고 있습니다. 만일 법으로 처단하지 않으면 그 길을 도모하고 있는 자가 방자하여 난을 꾸밀 것이니 용서할 수도 없고 이유는 천하의 대액전이라 개인적으로 은혜를 법을 굽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명대군 요가 정찬솔 옆으로 다가가 말하기를 어와 정과 송현수는 유와 죄를 다를 바가 없으니 혼자 살려줄 수 없습니다. 하는지라 세조가 이르기를 여러 신하의 뜻이 잘 알겠으나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다. 반덕한 처지로 어찌 감히 다시 고륙을 해치는 일이 있겠는가. 죄가 있더라도 오히려 보존해야 하거늘 어찌 죄가 없는 무리들까지 이르랴. 이것은 여러 신하의 계책이 틀린 것이니 속히 물러가서 다시 헤아림을 기다리라 하였다. 정인지직이 다시 상소를 올리니 세조가 금성대군 유에 사살을 명하였고 영, 전, 송현수의 죄는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이뤘다. 이여와 이전은 세종 총애를 받던 혜빈 양씨의 소생들이었는데 단종 젖먹이 시절부터 키웠던 정이 남달랐던 혜빈이고 보니 그 아들들까지 단종편에 섰다가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양녕과 이명은 앞장서서 세조를 지지하던 입장이라 지하에 누워있던 세종의 심기를 어지럽힘을 분명하였다. 이로 인해 영양부원군 송현수만 사사한 게 아니라 부인 미씨 또한 의정부 상소로 교행에 처했고 나아가 혜빈 양씨 모자까지 한꺼번에 죽였다고 했으니 모든 칼날이 노상군으로 향했던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수순이었다. 그리하여 10월 숨은 나흘에 노상군을 사사하게 이르렀으니 유시에 죽었다는 시각까지 기록되어 있다. 조신들이 노산이 죽여 그들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담력시키라 청하였고 붓을 잡은 사관들을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던 사실까지 사책에 남겼다고 소술하고 있다. 병자력을 참고하여 노상군이 사사되는 장면을 재구성해 보았다. 무도사 왕방연이 사역을 받들고 용원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시각이 늦었다고 나장놈이 팔을 굴렀다. 도사가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한가운데 엎드리니 단종이 일성권과 고룡평을 갖추고 온 까닭을 물은지라 도사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단종의 나이 17살이었다. 평소 어린 임금을 모시던 통일 하나가 자청하여 앉은 좌석 뒷문 창, 앉은 좌석 뒷문 창으로 활주를 긴 노끈을 연결한 뒤 그 끈을 잡아당겼다. 미처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한 통인들 9명이 피를 흘려 즉사하였고 시녀와 시종들이 앞다투어 동월 동강에 몸을 던지니 죽은 시체가 둥둥 떠다니며 강을 메웠고 갑자기 니우가 크게 일어 지척에도 사람과 물건을 분별할 수 없는 데다 맹렬한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검은 안개가 공중을 가득 깔려 밤이 지나도록 거치지 않았다. 노산이 항상 객사에 머물러 시골 백성들 중에 고을을 지난 자들이 있으면 누 아래에 와서 배웠는데 해를 당하던 날 저녁에 있어 관이 들어가다 길에서 만나니 노산이 백마를 타고 동국으로 달려 올라간지라 길가에 엎드려 아련하며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물으니 노산이 돌아보며 태백산으로 놀러간다 하였다. 백성이 절하며 하직하고 관에 들어가니 벌써 해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영월호장 어문도가 옥고리에 왔다가 통곡하고 관을 갖추어 이튿날 아전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 북쪽 오리에 있는 동울지에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지냈다. 이때 어몽도가 족장들이 화가 맺힐까 다투어 말리는지라 홍도가 말하기를 옳은 일을 하고 해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생각하는 바라 하였다고 한다. 노산이 해를 입자 명하여 강물에 던졌는데 옥체가 둥둥 떠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였으니 가나프고 고운 열 손가락에 수면 위에 떠 있었다. 아전의 이름은 잊었으나 그 아전의 노모를 위하여 만들어 두었던 옥칠 황관이 있어 가만히 옥체를 거두어 염하여 장사를 지냈는데 얼마 안 되어 단종 어머니의 능에 변을 다시 파서 물에 던지라 명을 받은 아전이 타마 그럴 수가 없어 파는 척하고 도로 묻었다고 하였다. 노산이 영월의 무덤에 광과 염씀을 감추지 못하고 거적으로 초빈하였는데 하루는 젊은 중이 와서 슬피 울고 말하기를 이름을 통하고 고율받은 청분이 있다는 이유로 며칠 묵던 어느 날 저녁에 시체를 지고 도망가였다. 혹자는 산골에 불을 태웠다고 하고 혹자는 강에 던졌다고 하여 지금 무덤은 빈탕이요 가묘로가 하니 두 원사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지만 선필제 김종직의 글을 본다면 강물에 던졌다는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시체를 훔친 중 호승 양년을 무리는 간신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맺힌 한해 영원토록 그치겠는가. 혼이 지금까지 떠돌다가 날 것이니 참으로 슬프다. 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대동운옥에서는 수상 정인지가 백관을 거느리고 노산을 제거하자라고 청하였으니 사람들이 지금까지 분하게 여긴다 하였고 정인지가 으뜸이고 신숙주가 담이라 하였다. 혹자가 말하기를 정인지가 고든 절기가 있다 하여 서거정의 필원짓기에서도 그 사람됨을 칭찬하였으나 노산이 상황으로 별궁에 있을 적에 정인지가 소를 올려 일찍 노산을 죽여 후환을 막자고 하였고 조금 있다가 용을 옮기게 하였고 뒤이어 처형을 행하였으니 참으로 간웅의 우두머리라 하겠다 라고 하였듯이 이구동성으로 정인지를 지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나라의 사책에 노산이 영월에 금성군의 실패를 듣고 자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여우나 쥐 같은 놈들이 간악하고 아참하는 붙장난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녀자라도 오히려 정인지 같은 간정의 놈에게 필박하여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제명을 돌아가시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슬프다. 옛부터 충신의 의사가 반드시 대가의 세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당시에 임금을 팔고 이익을 꾀하던 무리들이 반드시 자기의 임금을 혹시만 환란에 몰아넣고야 마음에 쾌감을 느꼈으니 이런 자들의 어몽도에 비춰보면 어떠한가. 시골 부녀자가 동네 아이들의 군신의 의리를 알지 못하고 직접 흉한 병고를 보지 못하였건만 지금까지 분하게 여겨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새어나오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사람의 본성이란 속이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